네, 안녕하세요. 크루즈 여행가 로맥입니다. 저는 오늘 또 5시 40분이고 일어났죠. 네, 지금 오늘은 이제 승선 후 4번째 날. 저는 이제 오늘 방문할 곳은 말라가입니다. 네, 근데 거의 말라가 해변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앞에 보이는 곳이 말라가 시내입니다. 뭐 1, 2km만 가면 되는데 배가 아주 서행을 하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름다리 보이는데 조금 구름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처럼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쪽 말라가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코스타델솔 아니면 안달루시아 지방의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이렇게 말라가 시내가 되게 크죠. 이쪽이 그 유명한 유명한지 저에게는 유명한 알카사바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쪽 아니면 이쪽에. 그리고 이쪽이 이제 크루즈 터미널 쪽이 될 거고, 지금 밤이라 잘 보이진 않습니다. 굿모닝. 자, 오늘 저는 말라가는 제가 6년 전에 와봤어요, 크루즈로. 그래서 말라가 시내는 제가 쭉 한번 다닌 적이 있고, 오늘은 그라나다를 갈 겁니다. 그라나다, 그러니까 말라가에서 여러 군데 이제 되게 유명한 데를 갈 수 있어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관광지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그라나다, 그리고 론다. 그 꽃보다 할배에서 나왔죠. 네. 너무 오래전 얘기인가요? 론다라고 한국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뭐 이 근교에 있는 곳들을 뭐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물론 말라가 자체도 상당히 매력적인 관광지입니다만 그렇게 많이 갑니다. 자, 미하스, 마벨라 뭐 이런 데도 갈 수 있으니까 크루즈로 오시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얼마나 이동하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죠. 근데 만만치가 않아요.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하는데 이 거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뭐 여기 현지 한국인 여행사 컨택을 한다든지, 뭐 한국어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네, 컨택이 쉬울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라가 현지에 뭐 한국어 가이드가 있어야겠죠. 한국인 가이드가. 아니면은 선사계양지 투어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하고, 뭐 다른 OTA 사이트에서도 뭐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이용하시는 게 뭐 그라나다를 간다든지 론다를 간다든지 그런 것에는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선사 이제 이 크루즈 예매할 때 할인을 받았죠. 할인 받는 쿠폰이 있었죠. $50씩. 그래서 어제 카르타 헤나에서 여행한 것 할인 다 받은 것으로 다 나와 있고요. 여기도 아마 그렇게 결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꽤 비용이 있었어요. 원금이 $129. 네. 그래서 $50 할인을 받아도 $79짜리입니다. 네. 제 기준에는 낮지 않은 금액이에요. $129짜리는. 하지만 뭐 그라나다까지 가이드 포함해서 버스까지 해서 이렇게 다녀올 수 있는 가격치고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말라가에서 그라나다까지 버스가 한 30유로 해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제외하면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편의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다 포함했을 때.
그래서 오늘은 그라나다를 가는데, 그라나다는 뭐가 유명하냐?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아람브라 궁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의문을 읊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타 선율이 아주 아름다운 아람브라 궁전이라는 기타 곡이죠. 딱 첫 소절만 들어도 아실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곳을 갑니다. 도대체 아람브라 궁전이 뭐 하는 곳이냐? 그거는 지금은 잠깐 잠시만 설명드리고, 이따가 제가 가이드에 영어를 다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최대한 알아듣는 때마다 네, 다른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아람브라 궁전은 이 스페인이 무어인들의 지배를 받았던 땅이 많잖아요. 무어인들이라고 하면은 종교가 다른 이슬람 교도들인데, 이제 여기가 스페인이 이제 유럽 대륙의 서남쪽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말라가에서 멀지 않은 곳, 저희가 내일 가게 될 카디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제 지브롤터라는 데가 있고, 그 건너편에 몇 킬로도 안 돼서 육안으로 보이는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모로코가 있고요. 거기서 무어인들이 침입을 했죠. 그래서 이슬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왕국을 세우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말라가에도 가도 여기 이제 크루즈 터미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알카사바라는 또 이슬람 성체가 있어요. 이제 아람브라는 궁전이죠. 궁이 있는 곳입니다. 얘네들이 와서 궁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슬람식의 중정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건물 양식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아름답고, 얘네들이 이제 언제냐면 또 이사벨 여왕 얘기가 나오는데, 이사벨 여왕 때 이제 레콘키스타라고 이제 국토 회복 운동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자자자자 이제 위에서부터 다시 밀어요. 그래서 스페인이 영토를 회복합니다. 마지막이 이제 그라나다, 거의 마지막쯤에. 근데 이제 얘네들이 결사항전을 하지 않고 태각하는 조건으로 이 아름다운 아람브라 궁전만은 파괴하지 말아다오 해서 이 지금의 아름다운 아람브라 궁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보존이 잘 되어 있고, 그 말로만 듣던 아람브라 궁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라가는 커요. 되게 도시 규모가 어제 카르타헤나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죠. 쭉 다 도시 불빛들이고, 해가 아마 뜰 때쯤이면 배가 이제 7시에 들어오거든요. 지금 5시 40분 45분 그 정도 됐으니까 아직 1시간 정도 가야 해도 뜰 거고, 아직은 뭐가 뭔지 분간하기가 힘들 겁니다. 저도 6년 전에 왔기 때문에 몇 군데만 지형지물을 알고 있지 잘 모릅니다. 잠깐 말라가는 그렇고요. 이제 말라가 이제 크루즈가 말라가에 왔으니 크루즈 터미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말라가 크루즈 터미널은 도심지하고 조금 멀어요. 못 걸을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도보로 다 다녔었어요, 6년 전에. 근데 약간 체력에 붙이는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말라가는 호보노포 버스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거 이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산도 좀 있고 언덕도 좀 있고, 크루즈 터미널에서 다른 데까지 좀 거리도 있고 하니까 호보노포 버스로 이제 말라가 시내 투어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크루즈 터미널은
도심지에서 이제 오른쪽, 네, 바다에서 봤을 때, 네, 동쪽으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걸어서 30분이죠. 그 정도니까 뭐 걸어가도 충분하고, 셔틀버스 운영할 겁니다 여기. 근데 유료예요. 제일 중심 광장인 마리나 광장, 네, 마리나 광장까지 셔틀버스가 다니는데 그것도 유료로 운영하니까 뭐 나는 그냥 도심지에서 마리나 광장 주변에서 그냥 걸어 다닐래 하시면 굳이 호버노프 버스를 끊지 않고, 네, 광장까지 갔다 오는 유료 셔틀버스를 운영하시면 되고, 아니야 나는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해야 돼 하시는 분들은 호버노프 버스 타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는 이제 그거예요. 저희가 이 승선을 할 때 바르셀로나에서 술을 그러니까 이제 체크인을 하고 면세점이 있어서 술을 구입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선내로 반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여기도 비슷한 시스템이에요. 근데 선사들의 요청에 따라서 그 면세점이 닫기도 합니다. 왜냐? 얘네도 술 팔아야 되는데, 네, 배에서 술 팔고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그래서 뭐 노르웨이전 같은 경우도 아마 모르겠습니다.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면세점은 닫아달라라고 요청할 수도 있죠. 뭐 그런 선사가 있으니까 선사별로 여기서 뭐 술을 살 수 있다 없다. 근데 바르셀로나 같은 데 봤을 때는 글쎄요, 뭔가 리베이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열었단 말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그러니까 한번 이따가 또 나가면서 또 들어오면서 그거는 또 체크해 볼 계획입니다. 자, 이제 술 얘기를 또 한번 하면, 제가 이제 드디어 그 진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주류 쿠폰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서비스 차지가 붙는지 도통 이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걸 설명을 잘 해주는 직원도 없었고. 근데 이제 알았어요. 스페인에서는 그러니까 영해에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네요. 10%를. 그거 참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항지 투어 갔다 와서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먹다가 이제 맥주 같은 거 하나 시키면은 꼭 사인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차지가 붙는다, 서비스 차지가 붙는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배가 한참 지나가고, 이제 출항을 하고 시내로 나가면 사인을 안 해요. 어떤 경우는 카드 체크도 안 해요. 이건 뭐지? 그래서 물어봤죠. 왜 건 바이 건으로 이게 달라지냐 하니까 직원이 설명해 줍니다. 스페인에서는 세금이 나간다. 아하, 그러면 뭐 이제 이틀 3일 지나면 포르투갈로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상관없이 술을 먹어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렇대요. 아하. 자, 스페인에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도 계속 승선부터 지금까지 스페인은 계속 다니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영해만 아니면 스페인 땅이 아니죠. 200헬인가요? 모르겠네요. 솔직히 교과서에서 뭐 메테리 이렇게 배웠지만 해리가 몇 킬로인지 아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저도 몰라요. 암기식 교육의 최대 맹점이죠. 200헬리가 얼마나 되는 거야? 모릅니다. 저도.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똑똑하신 분들은. 하지만 저는 모릅니다. 아무튼 그런 영해만 벗어나면 된다는 말씀. 결론은 스페인 말고 뭐 다른 나라도 이런 규정이 있을 거예요. 뭐 그래서 만약 텍스가 붙는다 그럼 물어보고, 쉽게 그만이 카지노가 운영될 때 그때 술을 먹은 텍스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카지노는 영내에서는 영해 내에서는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면세점하고. 근데 면세점은 오픈하는 시간이 따로 있고, 카지노는 바로 거의 이제 벗어난과 동시에 여니까 카지노 운영 시간에 맞춰서
텍스 없이 드실 수 있게 드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도 30번이 넘는 크루즈를 탔지만 솔직히 비버리지 쿠폰이 있는 적은 몇 번 없었어요. 네, 제가 가난한 여행자다 보니까 크루즈를 타도 제일 뭐 쌀 때, 세계 일주할 때는 그런 거를 좀 안 따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회사를 때려치고 이렇게 크루즈 홍보 대사로 스스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제 자금을 아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주류 패키지 있는 거를 생각도 못했죠. 네. 근데 이번에는 왜 그런 결정을 했냐면, 각 방을 쓰고 동행자와 함께 한 명만 쿠폰을 사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를 한 건데, 제가 이제 2020년에 호주 가서 50일 동안 발목돼 있었잖아요. 그 쿠폰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만료 기간이 올해 12월까지였어요. 무조건 써야 되는 퓨처 크루즈 크레딧이었죠. FCC라고 하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 미련 없이 그냥 사용했습니다. FCC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이제 제가 프렌치 폴리네시아 가는 크루즈를 타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총 노르웨이전 크루즈를 3항차를 타려고 했는데 3항차 다 캔슬이었죠. 네, 갑자기 6시에 알람이 떠서 잠시 영상이 멈췄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승선을 할 수 없었죠. 한국인, 이탈리아인, 중국인, 대만인은 승선 금지 당일날 바로.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보존을 해준 거는 환불을 받을래? 아니면 125% FCC를 받을래? 이거였어요. 저는 뭐 어차피 크루즈 탈 거니까 그래 125% FCC 줘 해서 그렇게 받은 겁니다. 네. 125% 환불 받는 돈으로 저번에 노르웨이전 에픽 한번 탔죠. 6개월 전에. 이번에 또 3개 항차를 또 타죠. 노르웨이전 던 지금 항차, 다음에 백투백 항차, 마지막에 겟어웨이. 이렇게 3번의 항차를 타면 모든 FCC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도 또 남아 있어요. FCC가 내년 6월까지 사용해야 되는 코스타 크루즈 FCC가 남아 있고, 로얄 캐리비안에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FCC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도 코스타 크루즈를 이용하는 일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번 연속 이렇게 서부지 중에 오니까 유럽을 온다면은 뭐 북유럽이나 아니면은 동부지 중에 쪽을 한 번 더 오고 싶고, 아니면은 좀 색다른 코스 이런 데를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직 뭐 지금 여행도 초반이고 뒤에는 갔다 와서 생각하려고요. 그렇게 해서 2023년도에 또 크루즈 한 달 살기를 하겠죠. 여러분들의 관심, 참여하실 분들은 하세요. 네, 이런 거예요. 제가 뭐 도움을 드리는 거는 좋은데, 이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근데 좀 컨설팅을 해드리게 되면은, 어차피 제가 이제 같이 여행 간다 그래서 여행사처럼 제가 막 가이드처럼 막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게 아니라 각자 여행을 하는 거예요. 저도 제 돈 들여서 여행을 하는데.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같이 가실래요? 같이 와서 뭐 선내 프로그램에서 같이 놀고 식사랑 같이 하시면서 선내 생활 뭐 가능하면 같이 즐기자는 개념이지, 제가 뭐 기항지까지 따라다니면서 여기 알카사바가 있고 뭐 있고 막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제가 여행사처럼 행동을 해야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면서 일정을 책임지고, 그렇게까지는 지금은 제가 이제 저도 제 사비를 들여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그래도 나는 로맥을 따라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깔끔하게 컨설팅 피 주시든지 아니면 뭐 전체 결제 금액의 10%를 주시든지 이렇게 하면 제가 뭐 해당하는 제가 그러니까 뭐 서비스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그런 대가만 주시면은 또 나몰라라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제가 하여튼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이번 여행도 뭐 많은 분들이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좀 서운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분들께서는 왜 이렇게 딱딱해, 예약도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근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저도 다 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진짜 뭐 어디 헌금 받아서 진짜 교회 전도사처럼 헌금 받아서 이렇게 활동하고 활동비라도 있으면 제가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진짜 제 개인적으로 배 골아가면서 배 탈 때는 아니지만 그러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도 보셔서 알잖아요. 영상 올려도 조회수가 많지 않아서 한 달에 $10, $15, 네, 그 정도 들어올까 말까입니다. 이걸로 뭐 유튜버니 다 그러잖아. 유튜버들 뭐 얼마큼 하면은 돈 많이 벌 거야 막 이러시는데, 그거는 프로 야구 선수들이나 프로 축구 선수들이나 똑같습니다. 프로가 돼서 네, 거기서도 탑 안에 들어야 큰 돈을 만지는 거고, 네, 아니고 뭐 아마추어나 뭐 이렇게 프로리그로 못 가고, 프로리그 가서도 뭐 큰 돈을 만지기도 어렵지만 간다고 해서 자본주의 시대에는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실력이 부족한 거죠. 근데 저는 그냥 요 유튜브 채널 하는 거는 그냥 단 몇백 명이라도 크루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희 시각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크루즈에 대한 시각으로 이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 너무 좋고요. 그런 의미에서 합니다. 그리고 제 히스토리를 남기는 거 아니에요. 일기장 쓰듯이.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콜럼버스도 여기 되게 동상이 많죠. 어제도 카르타헤나에서 콜럼버스 동상이 있고 막 그랬는데, 콜럼버스도 죽을 때까지 거기가 인도인 줄 알았잖아요. 죽은 다음에 네, 뜬 사람이죠. 본인이 그렇게 뜰 줄 몰랐죠. 왜냐하면 비참하게 콜럼버스는 삶을 마감했잖아요, 노년에. 그 얘기도, 콜럼버스 얘기도 이제 진짜 콜럼버스가 지나간 대서양 횡단을 곧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좀 풀려고 합니다. 어쨌건 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크루즈를 접근하는 방법이나 그런 게 아직 많이 제한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이제 이 배에 미국의 교포분이 또 두 부부가 승선을 하셨어요. 한국인은 그렇게 딱 저랑 B군이랑 이렇게 4명인데, 그분은 이제 미국에서 40년 사셨기 때문에 이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잘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분도 말씀이 아직은 한국은 크루즈가 좀 부족하다, 그런 것 같다 말씀하시네요. 확실히 뭐 코로나 때문인 것도 있지만 한국에서 오신 분보다는 교포분을 만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한국 인구가 교포들보다는 훨씬 많은데, 그죠? 우리 교포들 다 합쳐봐야 한 300만 됩니까? 300만도 적지 않은 숫자지만 뭐 미국이든 어디든 3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수치가 아니니까. 꽤 많은 숫자가 교포로서 해외에서 거주하고 계신데, 그분들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더 적다는 거, 그동안 그렇다는 겁니다. 아쉽죠? 이 좋은 거를 몰라서 못 즐기는 게 정말 답답하고 속상할 뿐이죠. 한편으로는 뭐 편하기도 합니다. 마음껏 이제 동행자랑 같이 오면은 한국어로 앞담화도 깔 수 있죠.
한국 사람끼리 있으면 흉보려면 뒷담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또 좋죠. 장단점이 있으니까. 어쨌건 어제 카르타헤나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크루즈 산업이 좀 더 발전을 하고 그런 것들에 더 노력을 하면은 도시 전체가 바뀌는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고, 어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건 이제 말라가에 거의 다 도착을 했어요. 네, 건물이 이제 가까이 보이죠. 여기 등대도 보이고, 저기가 이제 그냥 중심부 쪽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카사바가 산에 있는데 저쯤 될 거란 말이죠. 아직은 어두워서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말라가는 정말 해변도 너무 좋고요. 제 기억에는 말라가는 알카사바하고 해변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 정도로 좋았고, 연중 따뜻하죠. 여기는 스페인에서도 최남단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기 한겨울에는 안 와봤지만 11월 달은 여행 다니기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도 많지 않고, 여기는 여름 되면 사람 몇 터지죠. 카르타헤나도 그렇다고 하고, 해변이 좋은 곳들, 모래가 좋은 곳들, 이런 곳들은 뭐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 각지에서 옵니다. 독일에서 날라오고 영국에서 날라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날씨가 꿉꿉한 나라들, 아니면 바다가 별로 없는 나라들, 이런 데서 날라옵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여름휴가 지내고 가죠. 그런 휴가 문화가 참 부럽긴 하죠. 우리나라도 조금씩 도입이 되죠. 제가 6년 전에 왔을 때도 회사를 다닐 때잖아요. 그때 한 달 휴가 받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크루즈를 2번을 탔죠. 가족들과 함께 싱가포르로 가서 동남아시아 크루즈 한번 타고 귀국해서 바로 다음날 유럽으로 넘어와서 리포지셔닝 크루즈 타고 그렇게 한 달 휴가를 즐기면서 크루즈를 탔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 한 달 그렇게 좋은 배는 아니었어요. 제가 로마에서 출발해서 암스테르담까지 그쪽으로 갔는데, 그 배가 그렇게 좋은 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달은 살만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꿈을 꿨죠. 회사를 다니면서 크루즈로 세계 일주를 해야겠다. 한번 루트나 짜보자. 짰는데 그게 딱 걸린 게 2018년도입니다. 2017년에 이제 회사에 있으면서 쉬는 날 퇴근하고 딱 거기에 매진했죠. 스케줄 짜는 거에. 근데 스케줄이 나온 거예요. 이거 코스를 안 가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사표를 던졌죠. 개인적으로 그때 조금 머리 아픈 일도 조금 있었지만, 그건 핑계죠, 핑계. 회사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힘들어서 저 이러이러해서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다. 머리 쓸 일이 많습니다. 저는 그만 다니고 싶습니다. 고맙게도 그 당시에 이제 회사 관계자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라, 잡아주신 분들은 너무 고마운 거죠. 거기서 이제 그랬어 봐요. 오케이 기다렸다는 듯이 잘 가 그랬으면 되게 서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울어줬던 친구도 있어요. 회사 그만둔다고. 잘 모르는 한참 후배 직원인데 그걸 겪어보면서 그래도 로맥이 열심히 살았구나. 그래, 이제 나를 위한 보상이 시간이 왔다. 그리고 퇴직금으로 이제 세계 일주를 했는데, 결국 계속 이 길을 걷게 되네요. 어쨌건 술 얘기하다가 또 삼천포를 얘기가 빠졌습니다. 자, 여기 말라가 크루즈 터미널이고요. 드디어 도착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기항지 투어가 되게 일찍 시작해요. 7시 15분 그때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의 브리핑과 아침 워킹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시 이제 어둡지만 요 정도 거리가 된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자, 저 위에서 반짝반짝 거리는 데가 알카사바 쪽이고, 이만큼 쭉 걸어가야 돼요. 네, 요게 크루즈 터미널 쭉 항구가 이렇게 연결된 모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나 광장이 저쪽이에요. 네, 저기까지 걸어가서, 네, 여기 이제 구시가, 네, 말라가 중심가거든요. 여기가 이쪽을 투어를 하고 돌아오던지, 아니면 저런데 알카사바 같은 데 올라가는 게 만만치가 않단 말이죠. 저기가 호버노프 버스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거를 여기서 이제 분명히 팔 거예요. 호버노프 버스 체크를 해보시고 여행 계획을 잘 세워서 말라가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착하시는 분들은. 자, 저는 이제 좀 정비를 하고, 네, 아침 식사를 하고 그라나다로 떠나는 호버노프 네, 선사 기항지 투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출항할 때도 또 밤이에요. 그래서 이 그라나다 갔다 오면 또 밤이 될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이거보다는 뭐 괜찮을 것 같으니까 시야가, 그때 한 번 더 사진을, 영상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로맥이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그라나다 투어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 힐 꼭대기에서 쭉 내려가면서, 네, 관광을 할 겁니다.